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와줬고, 글로벌 증시 역시 이 부분에 호응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오르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남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볼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 물가 서프라이즈, 다시 눈치 보기. 예, 이게 뭔가 내용이, 성격이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목에.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사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에 반응을 했는데, 끝은 이게 뭐지? 라는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타이틀을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 CPI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잘 나온 편이었어요. 그렇군요. 물론 6%대가 나왔으면 정말 베스트한 케이스였겠지만, 네네네. 그럴 확률 자체가 사실상 10% 거의 미만이었었기 없다는 때문에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이 안 나온 상황에서 7.1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확률상으로도 적고 잘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정도다. 그죠. 이거는 많은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에 대한 수치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그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가 이제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도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긴 거의 목표치 도달했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저는 신차에 영향을 미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신차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 근래 테슬라에 대한 주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주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현대차 이런 쪽으로 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랑 음식료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 주거비가 상승폭이 점차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피크 찍은 거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12월 CPI는 6%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JP모건의 CPI 결과별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이게 이 CPI가 지금 우리가 나온 것처럼 0에서 7.2 사이가 나오게 되면 이게 확률상 15%의 확률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였었고, 이 증시는 4에서 5% 정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나리오였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나스닥이 3.8%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보게 되면 얼추 비슷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로 밀리게 됐었고, 과연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채워줄 것인가, 여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CPI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월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고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도이치뱅크에서는 이 12월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고려하게 되면은 2023년 2월부터는 25bp의 금리 인상만이 단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부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2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는 사실상 10년 국채금리가 3.4%대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2년 국채금리도 4.1%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물론 장 마감 때는 이보다는 다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결과치가 중간중간에 확실히 내려가는 모습은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계속 맞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라일리 웰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연준 회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다소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준이 50bp를 올릴지 그리고 이 최종 금리를 추가로 올릴지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연준 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대기 상태로 빠르게 전환했다. 라는 이런 코멘트를 시장이 진짜 빠르군요. 예, 그래서 보면. 예.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지를 일단은 한번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경기 침체 혹은 기업 실적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인가?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을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시선이 또 옮겨갈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네.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시장이 될 오늘처럼 약간 라고 생각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느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지에 따라서 연말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계속 지켜보며 섹터 순환매가 될 것인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연말 산타랠리 나오고 연초 분위기도 좀 좋게 나오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이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대부분의 종목 음봉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강했군요. 네. 초반 강하고 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음봉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감 때 보게 되면 1%를 넘어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음봉이 기록이 되게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어프레일드 머티리얼즈가 2%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마이너스 한 0.5%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땠나요? 리칼사이트 캐피털을 보게 되면은 2022년도 반도체 섹터가 상당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데 앞서서 경기 사이클이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수가 한 번 더 빠졌을 때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확실히 2023년도에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기대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부터 부랴부랴 살 필요는 없고 2023년도 상반기 정도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게 지금의 이 월가의 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해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많이 싸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단기 투자, 중단기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여유는 좀 아직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반도체 접근 시기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또 간밤에 왜 떨어졌습니까?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일단 첫 번째 있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테슬라가 두 가지 원인을 인해서 올해 50%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수요 대비 공급의 우위가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상해 공장이 모델 Y의 생산 라인을 연말 5일과 그리고 이 연초 2일 정도를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중국에서도 관련돼서 보조금이 더 연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안 사거든요. 보조금 없으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증대나 이런 걸 위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보조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불확실하네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못한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진행을 하는 쪽에서에 대한 의견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부담이네요. 네, 이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트위터 인수 관련돼서 공개된 정보가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3년도 자동차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올해 대비 매우 비관적이다. 그리고 이 시장 참가자들도 대거 유입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열 경쟁과 수익성 압박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안 좋은 소리 일색이군요. 공매도 쪽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거니까. 그래야지 이거는 공매도 할 테니까. 네, 예. 그렇다라고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부터의 이러한 이제 부분이 전환이 되게 되면은 뭐 전기차 쪽에서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그렇게 돼요. 아무래도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탄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안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 계속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양극재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에너지 두 가지인데요. 정유하고 하나는 또 태양광입니다. 이거 묶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유가가 다시 바닥에서부터 이틀 올라와요 또. 예. 뭐 유가 관련해서 지금 날씨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날씨 추워지면 당연히 뭐 에너지 가격 인상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약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원자재라든지 이런 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원인이 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뭐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네.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모빌은 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쉐브론이 2%, 그리고 할리버터는 한 8% 정도까지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는 딱히는 없었어요. 뭐 관련된 종목들이 S&P 500에 편입이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음봉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마감된 종목이 많았다는 점에서 가져왔던 부분이었었고요. 이후에 탄소 국경세 관련돼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도 태양광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태양광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ETF가 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예, 썬런이 6% 상승, 솔라이츠 테크놀로지가 4%, 그리고 퍼스솔라가 4.5%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태양광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요. 역시 태양광이군요. 네, 하나솔루션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태양광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많이 쉬었어요. 사실. 섹터 순환매 과정 속에서 특히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차익이 나오기가 충분한 자리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각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대체 에너지가 다시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IRA 법안 관련돼서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연초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태양광 관련돼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양 관련돼서 사실상 많은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해상 운임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은 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적인 측면도 상당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조금 주가 흐름 좋지 못했었는데 전 고점을 향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46,400원인데요. 다시 한번 좀 소화하고 올라갈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솔루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